네, 대박 수급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니저님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래 나노텍부터 리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 수익률을 냈는데, 조금 빠지는 듯 하더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 탄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매니저님 계속해서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2차 전지가 네.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꼭 담아야 되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세 네. 종목 정도 담아야 된다. 그 정도로 저는 2차 전지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양극화 물질이랑 음극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프리미엄이 좀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멀티플을 좀 크게 주고 미래나노텍도 우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약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지지선에서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신호로 좀 인식하시고 미래나노텍 이제 다시 또 N자 상승 파동의 일부분이니까요. 네.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접근해도 괜찮은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도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루닛입니다. 22일 소개를 해주셨는데 무려 18% 수익률을 챙겨갔어요. 거의 이틀 만에 지금 18%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매니저님 이렇게 적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적중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루닛 같은 게 제가 접근했던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동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좀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신규 상승사인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해서 좀 많이 또 조정을 받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려는 수급적인 움직임을 좀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또 대응을 했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가격까지는 계속 좀 홀딩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종목들이 이렇게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엔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4분기 주도주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공개될 매니저님 공략주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2차 전지, 의료기기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4분기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테마, 오늘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게임 쪽을 가져왔습니다. 네, 게임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게임을 많이 하게 되겠죠,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게임을 주로 하시는 연령층이 보면 네.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어덜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들도 지금 게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게임주가 단기간으로 보자면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호를 봤던 펄어비스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들도 게임 회사들의 움직임도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OTT도 열려 있고 영화 상영도 열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뭔가 하나씩 한국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냉큼 잘 받아서 잘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게임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특히나 중국 시장 쪽에서도 이제 다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게임 쪽을 좀 긍정적으로 단기간 좀 보기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게임주들 참 보기 힘든 게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 게임주들에 대한 매도 의견이 또 나왔고요. 지금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게임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것 같은데 외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네. 좀 많이 리포트를 좀 보는 편인데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번 달 초에 골드만삭스 CEO가 CNBC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현금화해야 된다. 주식을 버리고 현금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리포트가 나온 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니까 또 주식을 늘려야 된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국 주식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보면 좀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2차 전지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기차 보면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같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2개나 가지고 있어요. 2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 내재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조달해서 내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두 공장이 수율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5개가 불량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만들면 만들수록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내재화 제품을 테슬라 자동차에 쓴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모르고 리포트를 적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뭐 참고사항이지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의 기준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에게 이렇게 악재들이 조금 많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게임주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흐름들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이 중에서 매니저님이 좀 탑픽 종목으로 꼽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저는 빠르게 나오네요. 네.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네, 크래프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래프톤 최근에 이 수급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크래프톤이 조금 11월 한 달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보시는 네.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널뛰기 형태로 매도할 때도 있고 매수할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수급들이 계속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무조건 우리가 누적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뭔가 지금 현재 매도 물량도 나와주고 있고 매수 물량도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가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크래프톤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는지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크래프톤이 지금 분야별 매출을 좀 보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뭐 PC 쪽이 있고요, 모바일 쪽이 있고 콘솔 쪽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쪽은 점점 가면 갈수록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PC 쪽이라든가 그리고 콘솔 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지금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모바일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콘솔 쪽이나 PC 쪽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 우리나라와 지금 아시아라든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매출인데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이 엄청 중요하고 아시아에서 매출이 많다는 건 곧 모바일 쪽 매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면 자 2022년 지역별 글로벌 게임인데요. 자, 이 흐름에 있어서 좀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쪽을 보면 중국부터 시작해서 호주까지 해서 오세아니아 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49%입니다. 49%를 차지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바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26%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콘솔 시장이라든가 PC 시장을 또 그래도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면은 플랫폼 글로벌 게임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쪽 게임이 50%가 넘습니다. 53%나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좀 PC라든가, 그리고, 지금 콘솔 쪽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모바일 쪽이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 시장 점유율은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보시면은, 자, 동사가 보면 이제 PC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콘솔 게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게임 개발하고 크래프톤에서, 이렇게 플랫폼이라든가, 퍼블리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면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인데, 제가 가지고 나온 핵심적인 이유가 이 게임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이 게임이 본격적으로 콘솔이랑 PC 쪽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 서비스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동사가 앞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있었던 지스타 2022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줄을 엄청나게 설 정도로 1시간이나 이상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좀 인기를 좀 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2일 날 나와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라든가 전체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2일이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인데 이 콘솔 게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죠.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위믹스 코인의 상패 소식이 우리 게임 그리고 코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혹시라도 내일 게임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일단은 이제 위믹스라는 게,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폐하기로 했다, 결정이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래도 P2E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P2E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래곤 플라이도 있었죠. 예, 그런 종목들도 다 P2E 사업을 좀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P2E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일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넥슨을 비롯해서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신규 또 많은 또 신작들이 있습니다. IP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하게 되자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랑 그리고 게임 쪽의 대형주랑은 조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주가 움직임에 차이가 날 것을 보고 있고 좀 더 대형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게임 쪽을 대형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 같지만 그래도 대형 게임주들 위주로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크래프톤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지금 이제 매수가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27만 원입니다. 목표가 2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하신 내용 다 전해주셨는데 혹시나 매니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소통하고 싶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바로 또 공방이 또 열립니다. 저희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로 해서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치시면은 바로 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오늘 또 레몬레인이라는 회사가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다 제가 TV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내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축구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매니저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